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부정출혈입니다. 루프 같은 피임 장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인가요? 수술 후에 돌이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루프 시술 후 자주 피가 비쳐요. 루프 시술 후 피가 비치는 현상이 부작용인가요? 이번에는 자궁 내 피임 방식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궁 내막을 얇게 유지를 시켜준다던가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서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는 등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피임 효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부정출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안에 호전되고요. 그 기간을 넘어서서 계속 출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출혈량이 점점 많아진다거나 컨트롤되지 않을 때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런 삽입형 피임 장치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루프 같은 피임 장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인가요? 골반염이 있다거나 자궁 내에 기형이 있는 여성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질염이 있는 상태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 질염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염 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체내에 삽입하는 피임 방법은 본인의 건강 상태나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올바르게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임플라노는 꼭 생리 중일 때 시술을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임플라논 시술 시기는 어느 때나 다 가능합니다. 기구 안에 있는 호르몬은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게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생리 중에는 생리혈이 쏟아지게 되죠. 자궁 내막의 두께가 얇게 유지되는 상태예요. 임플라논을 삽입을 하게 되면 피임 효과를 바로 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먹는 피임약을 생리 첫날에 먹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네. 하지만 생리 중이 아닌 시기에 임플라논을 삽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주일 정도는 콘돔을 함께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부작용도 있을까요? 임플라논 안에 들어있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틴에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더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게 되는데 흔하지는 않고 매우 드무니까 피하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하에 이식하는 임플라논은 삽입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한다거나 완전히 이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만져질 정도로 삽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받으시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잘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구 피임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걱정돼요. 영구 피임 수술 해도 괜찮을까요? 정자, 난자가 만나는 곳이 바로 난관입니다. 오작교를 끊어버리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 후에 돌이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건수술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수술 전 나이, 그다음에 결혼 상태, 아이의 유무, 추후 임신 계획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여성의 피임 방법은 앞서 얘기했듯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비가역적인 그런 방법은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피임약이나 자궁 내 장치 등을 먼저 이용해 보고 그 뒤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여성 피임을 주제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해봤는데 우리 서연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여성한테 이렇게 많은 피임 방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게 돼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진짜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해결되기를 진짜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질문과 대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팬티를 벗고 자야 생식기 건강과 질염 예방에 좋다는 게 사실인가요? 관계 후 반복되는 질염,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럴 섹스를 한 파트너에게 구내염이 생겼다면 저한테 질환이 있는 걸까요?